제1편 백제국의 종말 제1장 동양사의 전환 1. 의자왕의 옹영. 무왕이 사망한 후 그의 장자인 의자가 입했다. 그는 굳세고 용맹하고 담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었다 한다. 이러한 의자를 진당서의 저자 송사는 사친효, 여형 제우, 제호, 해동 증제라 했다. 의자가 입함에 당태종이 그 사부 랑중 정문표를 보내 축하했으므로 이해 8월 의자왕이 사신을 당에 보내 방무를 선사하고 살해했다. 2년 춘정월 당에 사신을 보내 교관하다. 2월 왕이 각 주 군을 순무하매 모든 죄인 중 사형에 해당한 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했다. 추 7월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 신라 미후 등 40여 성을 빼앗다. 미후성은 오늘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그곳이다. 백제국은 이보다 88년 전 신라 진흥대왕에게 금산에서 전주까지를 점령당해 그 강역의 꼴이 마치 허리를 반 이상 끊겨 들어가는 것 같이 돼 있었던 것이다. 금산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진안고원의 일부로 동쪽에는 높이 705m의 대성산, 715m의 국사봉, 623m의 성산봉을 이룩해 있고 서쪽에는 878m의 대둔산, 북쪽에는 906m의 서대산과 470m의 안산, 남쪽에는 554m의 덕기봉, 537m의 기봉이 솟아있는 등 마치 하나의 천옥이 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을 동국여지 승남은 산극고 사세유험이라 하고 이규보는 입기점 유악 여의방별경이라 했다. 그러한 심산곡에서 원숭이가 울었으므로 옛날 사람들이 그 고장을 원산향이라 한 것 같다. 의자왕의 이 40여 성 공취는 제.라 양국의 판도와 그 전투 진행상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금산에서 전주는 이보다 88년 전 백제 성왕이 구천에서 전사할 그때에 신라에게 빼앗겼던 것이다. 의자왕은 이제 그러한 지역을 모조리 회수해 그 영역을 서부 경남 파읍과 연결시키고 한편 동으로 충청북도 옥천, 영동, 추풍령을 넘어서 김천, 고령 등지까지를 점령한 것이다. 의자왕의 미후 등 40여 성의 점령은 한국 고대 사상 제2차적인 대전과요 광역이었다. 이보다 251년 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칠 때 2차에 걸친 전투로서 58성을 빼앗았는데 그때의 기광이 황해도 황주 이남에서 한강 이북까지인 황해도 황주, 봉산, 서흥, 재령, 곡산, 신계, 김천에서 경기도 개성 상단, 연천, 포천, 파주 등 제군이었다. 김부식은 광개토대왕의 그러한 정과에는 왕문, 담덕, 용병, 불득, 출거의 찬사를 보냈는데 의자왕의 이 40여 성 공취에 관하여는 지극히 간단히 취급했다. 삼국사기는 백제국의 역사 활동을 너무도 간략하게 취급했는데 그러한 중에서도 사연이 그토록 많은 백제 말기의 사항을 단 2796자로서 끝냈다. 이것은 김유신전 7959자의 3분의 1 정도다. 이러한 작사 체제는 편파적이며 이제부터 전개되는 백제 말기사의 이해상 염두해야 한다. 다음 달 왕이 장군 윤충에게 병 1만 명을 줘 대야성을 치라 했다. 윤충이 무난히 그 성을 함하여 성주 김품석 부처의 목을 배 신라에 보내고 그 지방 남녀 1,000명 등을 끌고 와
서해안 지대에 배치했다. 이때 전투 상황을 단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3월 신라가 장군 김유신을 보내 병 3만으로서 가잠성을 공격하는지라 의자왕이 정병 수만으로서 가잠성을 구한다 하고 북상하다가 갑작스레 병을 남으로 돌려 달후성을 포위했다. 김춘추가 김품석을 사랑하는 딸 고타소낭의 부군으로 삼아 40여 성을 관할하는 대야주 도독으로 삼았다. 품석이 음폭하여 부하의 자녀를 탐해 자주의 처녀를 빼앗아 비척으로 삼았다. 미모의 철을 빼앗긴 금일이 달 후에 백제와 동하여 성중의 창고에 불을 지르니 성중이 굶주려 싸우지 못했다. 단제의 이 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7년 7월 29일기의 다음 구절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미모의 철을 김품석에게 빼앗긴 금일은 신라에서 도망쳐온 모척과 공모하여 백제병을 끌어들여 창고에 불을 질렀으므로 양식이 끊어져 대야성이 굶주렸다는 것이다. 왕도 가까이까지 젊은 웅남의 의자가 접근하고 있으며 신라 왕국의 위기가 이토록 절박함이 없는 것이다. 삼국사기 선덕왕 11년기는 대야성이 함락됐다는 말을 들은 김춘추가 기둥에 기대고 서서 온종일 눈을 깜짝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지나도 알아보지 못하다 했다. 드디어 김춘추가 고구려에 달려가 려가 연합해 백제를 치자고 제의했다. 신라는 이보다 91년 전 돌고리 고구려 신성을 공격할 때에 백제국이 라가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하자 하였으나 그 저희를 물리치고 돌고래에 관한 고구려의 위기를 구해준 바 있다. 그러한 바 이때 고구려는 서쪽으로 당과 용각 지세를 일으켜 대결 직전에 있었으므로 대신 연개 소문이 동족 상잔을 지향하고 려, 제 3국 동맹에 당을 치자 했다. 춘추가 듣지 아니하므로 감금하였던 것임바. 춘추가 도망쳐 돌아왔다. 이 김춘추의 역사 오도와 민족의 영원한 분열, 백제 의자왕의 미후 등 40성 공취, 의저 장수 윤충의 대야성 공함, 그에 관한 대흥책으로서의 신라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등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로요 역사적인 구간이었다. 생각하면 4300년 전 만주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사는 하북, 산동, 회대지방에 진출해 찬란한 역사활동을 전개했다. 그러한 바 전국시대부터 한민족에 몰리기 시작 중국 본토 내에 그 모든 고장을 잃고 만주와 한반도에서 려, 제, 라 3국을 건설해 민족사를 전진시켜 왔다. 그러한 중에서 백제국이 강성하여 하북, 산동, 회대, 5월 지대를 점령해 수세 기간 통치해 왔고 또한 고구려가 우세해 한을 괴롭히며 부위를 압박해 왔다. 그러한 바 백제 위덕왕년 때부터 중국의 강자가 나타나 중국의 통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중국의 최대의 난사는 동방의 강자요 문화적인 한민족과의 대결이었다. 수가 대결하다가 패해 망하고 당이 성립됐다. 한민족을 축으로 한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상 조선족의 역사는 려, 제, 라 3국이 상잔전을 지향하고 대동단결에 한족과 대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단조에 진입한 것이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백제사와 신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중국사의 전환을 봐야 한다. 1. 당의 성립. 백제 위덕왕 28년 성립된 양견의 수는 양견 자신의 30만 대군의 출동과 그의 아들 양광의 200만 대군의 투입으로서 고구려와 대결하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수양제는 그 3년 만에 다시 제3차의 요동 출병을 감행했다가 양감의 반기 등 내부의 분열로 백제 무왕 19년 수제국이 붕괴되었다. 수의 말로는 허왕했다. 즉 요동성에서 비루, 운제, 동 등 만반의 구비로서 성내 고구려군과 대결하려고 그토록 서둘렀던 양제가 그의 복심의 중심인 양현감이 반란했다는 비보를 듣고 그날 밤 9시경 요동성을 빠져나와 요양으로 도망쳐갔다. 현감의 난을 평정한 수양제는 그 3차에 걸친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백성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고 악질이 유행해 마을이 비고 사방에서 도적이 일어나 질서가 심히 문란해지고 그러한 중에서 칭제, 칭왕하는 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등 중국은 군소 난입의 현상을 일으켰다. 요동성에서 패주한 수양제는 그 3년 만에 쫓겨 강남으로 갔다가 또 3년 만인 백제 무왕 19년 우문 화급에게 살해당했다. 수가 망한 이해에 수의 태원 유수 이연이 기병했다. 이연이 기병하자 곧 기세가 험고해 공발하기 어려운 장안성에 들어가 불패의 땅을 확보했다. 우문 화급은 양제를 살해하자 이에 틈탄 이연이 황제의 위를 양제로부터 이어받았다 하고 칭제했다. 이연이 한지 불과 1년 만에 당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 자는 양현감의 군사 이밀이었다. 이밀은 요동 평양 사람으로 일찍이 우문술과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양제가 밀을 보고 그 후 문술에게 저 아이의 눈이 이상하니 조정에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밀이 듣고 두문불출 공부를 열심히 해 개선장군과 같은 기본으로 황소를 타고 한서 120여 권을 솥불에 걸고 한 손에는 곱비줄을 잡고 한 손으로 책장을 뒤적여 읽으면서 시중을 돌아다녔다. 수의 원종 공신인 상서령 양소가 그것을 보고 그의 아들 감의 사우로 삼았다. 백제 무왕 14년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때 양현감이 하여 이밀에게 천하를 횡탈할 계획을 물으며 미리 다음에 2가지 소략을 들려주었다. 상계. 지금 제가 요동성에서 싸우는데 그곳은 유주와 천열이 떨어져 있다. 남은 바다요 북은 고구려로 돌아올 길이라곤 오직 한 가닥 험난한 이묘뿐이다. 공이 만일 소를 점령해 그곳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양식을 보내지 아니한다면 열흘이 못 가 양식이 떨어져 양제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계. 함양 사방이 산으로 막힌 천엄의 분이 그곳에 운거하면 양제가 돌아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히 듣지 아니하고 요양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양제에게 패사했다. 현감이 죽은 후 탈출한 이밀이 회동군에서 반기를 든 적양의 무리에 가담해 많은 군공을 세운 끝에 회수유역과 산동반도 지방을 모조리 점령하고 30만 대군을 거느린 장수가 돼 백제 무왕 19년 하남성 언사 지방 금용성에 궁을 짓고 자칭 위공이라 했다. 그러자 강도의 양제가 왕세충을 보내 토벌하며 이밀이 곤경에 빠졌다. 한편 태원에서 기한 여는 재빨리 장안에 들어가 운거했으며 이밀이 이연에게 맹진에서 회맹하자고 요구하니 앞날을 내다본 이연은 때를 기다렸다. 하남에서 완패한 이밀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이연을 찾아갔다. 이연이 사신을 보내 맞아들이니 이로써 당이 산동에서 회대지방, 백제 식민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이밀은 다시 이연에게 몰려 패사하니 그의 나이 37세였다. 이 당의 혼란과 그 고륙전, 수와 이밀의 기반을 계승해 기병한 지 불과 1년의 제국을 이룩한 당은 그 건국 기간이 극
키 짧은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고구려와의 관계였으며 당 고조 이연은 고구려를 크게 겁냈다. 그러한 그는 고구려와 교섭해 건국 4년 만에 정중한 국서와 함께 고구려인 포로를 모두 돌려보내고 한인 포로 1만 명을 데리고 갔다. 이리하여 고구려와 무사함을 얻게 된 것이다. 이때 고구려는 수와 전쟁을 강행했던 영양왕이 하세하고 영양왕의 이모제인 영유왕이 친정하고 있었다. 둘째는 돌골과의 관계였다. 이때 돌골이 강성해 자주 산서성 지방에 쳐들어왔음에 백제 무왕 26년에는 산서성 대곡에서 싸우다가 당군이 참패해 중서령 오논박이 전사했다. 돌골의 빈번한 침략에 지탱하기 어렵게 된 당고조 이연이 국토를 강남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찍이 태원에서 기병하자 곧 연을 재촉해 관중으로 들어간 둘째 아들 세민이 완강히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부자 간의 반목이 시작됐다. 세 번째 어려움은 종교관계였다. 후한 중기부터 이 시점까지 근 500년간 계속된 중국의 난은 징병, 전사, 물자 부족, 흉년, 지력 등 연쇄 반응 또는 악순환적인 사회 혼란을 유발계승해 민심의 불안이 극도에 달했다. 이러한 세태 하에서 불교와 도교가 성행했다. 불교는 특히 부귀 때 왕성해 승도의 수가 200만 명을 헤아리게 됐다. 조정이 불교를 우대해 병력을 면제했음에 사찰은 일면 병력 깊이 소이기도 했다. 이들은 특혜와 혹세술로서 혹은 신자들의 재화를 유치, 갈취하고 혹은 사찰 내 비밀 장소를 설치해 간음을 자행하는 등 대단히 극심했다. 한편 도교는 그 교리를 멀리 노자의 도덕경에 뿌리한 것으로 후한 연대의 오두미 도교가 승화, 발달한 것이다. 도교가 집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장생불사라는 일면이었는데 이에 대해 당태종 이세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선이란 본시 허망한 것인데 헛되게 이름만 있다. 진시황이 방술지사에게 속아 동남, 동녀 수천인을 서씨와 함께 보냈다. 그러한 바 서씨는 진의 학정을 피해 돌아오지 아니했고 진시황 자신은 사구 평대에서 죽었다. 한무제가 장생불로를 구해 그의 여식을 도사에게 시집 보냈으나 효과가 없으며 사륙을 사행했다. 이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장생불사 운운하는 소위 신선은 망령되게 구할 수 없다. 노자 이의 후라고 자칭하는 당고조 이연은 불교를 극도로 억제하고 도교를 국교로 할 방침을 견지했다. 그러나 아들 세민은 그것을 적극 반대했으며 마침내 아비연, 맏아들 원길, 삼남 건성이 한패가 돼 이남 세민과 고륙전을 벌였다. 이 고륙전은 백제 무왕 27년 6월에 벌어졌는데 상찬 무기 등이 세민 측에 가담함으로써 세민이 승리해 형 원길, 아우 건성 등을 살해한 다음 아비 연을 패하고 세민이 입함으로써 끝났다. 3. 영유왕의 무골과 연개소문의 등장. 이세민은 용봉기자 1월 기표라는 평을 받을 만큼 훌륭한 풍채 소유자로 4세 때 이미 글을 읽었다 한다. 대정치가 전략가인 그는 집권하자 곧 학사 1200간을 증축해 후한 일에 크게 쇠퇴한 학을 일으킴과 동시에 인방제국의 왕제, 왕손, 귀족의 자제들을 수용하니 고구려, 백제, 신라, 일, 고창, 토번 등 제국에서 수만이 모여들어 학생의 총수가 8천여 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문화의 보급과 신당, 모당, 부당 사상의 고취 및 그 세력의 전파와 부식에 힘쓰는 것이다.
그는 고구려에 대해 회유, 강경, 양면의 정책을 사용하되 재빨리 대규모의 탐색전을 벌였다. 이세민은 맨 먼저 그 사기 합류적인 도교대 고구려 전파에 영향을 기울였다. 삼국 사기는 영유왕이 도교를 구함에 당태종이 허하다 했으나 그것은 거꾸로다. 사교를 양왕조가 거론했다 한 그 자체가 도교를 정략의 도구로 삼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당태종은 또한 대돌궐 강경정책을 사용해 백제 무왕 31년 병주도독 이세적을 보내 음산에서 싸워 대승, 희리가한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포로 5만 명을 끌고 오는 등 돌궐의 위협을 제거했다. 강세의 당태종은 다음에 광주 사마 장손 사임을 고구려에 보내 일찍이 고, 수 전쟁 때 고구려 땅에서 사망한 수인의 해골에 제해 지내고 또한 영양이 건립한 전승기념탑을 영유왕은 그 23년 태자 환권을 당해보내 유학시켰다. 인지를 얻게 된 당태종이 크게 기뻐해 후이 예언하니 영유왕이 다시 여러 왕자와 왕제를 당해보내 국학에 입학시켰다. 다음 해 당태종은 기상천외에 태자입당 살해사라는 명분의 탐정을 보내 고구려 전국의 기세와 그 허실을 샅샅이 조사하고 또한 고구려에 사로잡혀 와 있는 한인과 연결, 호응하는 길을 텄다. 이때 그 탐색꾼은 고구려 지방 수령들에게 기이한 비단 등 많은 뇌물을 주니 한 사람도 그 탐색꾼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탐정이 돌아가 보고하니 태종이 내가 장차 수만 명을 발하여 요동을 치면 고구려가 총력을 요동에 기울일 것이다. 그때 우리가 산동반도에서 주사를 발해 평양으로 직행, 평양성을 급공하면 도모하기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했다. 당태종은 또한 이 탐정꾼에게 다만 산동의 주와 현이 쇠약하고 병들어 아직 회복되지 아니했으나 심노하려 하지 아니한다 라고 우로를 표명했다. 이 경우의 조찰은 명백히 산동반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의 영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조찰은 떨어졌다는 말이요. 료는 받들었다는 말이다. 이래서 이때 아직 산동반도의 일부가 백제국의 영유가 돼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4년 후 당태종이 요동에 출병할 때 과연 산동반도에서 주사를 발했는가 의문이다. 단제는 해상참록을 인용해 가슌동이 연개소문에 관한 전설을 많이 소개했는데 거기 게재된 연개소문이 일찍이 군사 탐사차 당에 들어가 놀았다 한 그 설은 충분히 성립된다. 게다가 연개소문은 고구려국의 서부를 지키는 세족 연나부 대인계의 아들이다. 이 무렵 연태조가 사망하고 아들 연개소문이 그 위를 이어받아 영유조의 그 무골 부당정책에 반발하니 영유조가 연개소문을 이보다 10년 전부터 떠벌린 천리장성의 감독관으로 내쫓았다. 연개소문이 출발하는 날에 대열병식을 거행하며 조정 대신들을 초청하니 모두들 참석했다. 연개소문이 그들을 모두 살해하고 궁으로 달려가 영유왕을 살해하고 영양왕의 둘째 아들 장을 옹립하고 그 자신은 망리지가 됐다. 7. 김춘추의 역사 5도. 백제 의자왕이 그 2년 대야성을 공함한 것은 8월이었고 연개소문이 혁명을 일으킨 것은 그해 10월이었고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김춘추가 조국의 위급을 구하기 위해 고구려에 들어가 청병한 것까지는 대의당당하다. 그러한 춘추는 연개소문으로부터 뜻하지 아니한 시련적인 제안을 받았다. 즉 삼국 동족 상전을 지향하고 대동단결하여 외적과 대처하자는 것이다.
삼국이 동맹하여 당과 대결하자 한 이 새로운 제안은 우리 민족 사상 처음 듣는 좋은 음신이요 삼국이 기어코 달성해야 할 이상적 역사적인 명수요 도표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때 정세는 김춘추만 동의하면 그것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민족의 앞날이 어두웠음인지 춘추의 그릇이 작았음인지 그는 천재이루에 이 민족의 홍복을 거부해버렸다. 김춘추는 지만 알고 천을 몰랐다. 그는 역사의 공간에 선 지도자가 취해야 할 바 시의 의와 책무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한반도의 동나무에 위치해 고구려의 서북 민족에 대한 방패적 역할의 그늘 아래에서 외만을 대적해온 신라 지도자들은 한족의 식지와 그 의혹이 어떠한 것인가를 몰랐던 것 같다. 당태종은 신라가 처음 보는 청병사에 대해 너의 나라가 여자를 왕으로 받들고 있으며 이웃나라가 경시하는 것이다. 우리 왕족 한 사람을 보내 너의 나라 왕으로 삼는 것이 어떠하냐고 그 왕성하고도 노골적인 식욕을 드러냈다. 신라가 주변 제국의 적을 막기 위한 자권의 상으로 건립했다 한 황룡사 9층 탑기에 다음 구절이 들어있다. 진인이 일러 가로되 지금 너의 나라가 여자를 왕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웃나라가 침범한다. 빨리 돌아가 황룡사 중에 9층 탑을 세우라 하다. 선덕왕이 군신과 의논함에 신하들이 공인들은 백제에서 불러들여야 합니다 했다. 비단과 보화를 보내 백제로부터 장인 아비기를 불러오다. 아비기 200여 명의 공인과 함께 일하며 입주하는 날 꿈에 백제가 망하는 꼴을 봤다. 아비기 마음이 어수선해 손을 멈추고 있었더니 호련 한 노파가 나타나 그 기둥을 세우고 사라졌다. 아비기 마음을 돌려 그 일을 완성했다. 탑이 건립된 지 53년 만인 효소왕 7년 6월 벼락이 떨어져 파괴됐음에 성덕왕 19년 다시 세우고 경문왕 8년 6월 제2차의 벼락이 떨어져 파괴됐으므로 왕의 연대에 재건하고 고려 광종 4년 10월 제3차로 벼락이 떨어져 파괴됐음에 현종 13년 다시 세우고 정종 원년 제4차의 벼락이 떨어져 파괴됐음에 문종 18년 중수했고 현종 말년 제5차의 벼락이 떨어져 파괴됐음에 그 다음 해 중건하고 고종 16년 11월 서산병화로서 탑, 황룡사, 장육불, 기타 사우 모두 불타버렸다. 황룡사 9층 탑에 5차례에 걸친 벼락맞이는 필회시설의 계무 또는 불충분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하며 백제인 아비기가 그러한 기술을 감췄는가의 여부는 영원한 수수께끼다. 병법에 소기견 대적치금이야 라는 말이 있다. 김춘추가 삼국 동맹을 거부했음으로 인해 조선민족이 대적에게 사로잡힐 역사적인 운명을 걸머지게 됐다. 삼국 동맹의 거부로 인해 우리 민족이 약소화한 정도를 보면 영역에 있어서는 5분의 1이요 인구에 있어서는 2분의 1이었다. 삼국 통일의 그늘 아래 이른 민족의 영역 남북만주 7만 7천 제곱킬로미터, 안동 6만 3천 킬로미터, 길림 9만 5천 킬로미터, 함류강 12만 9천 킬로미터, 흑룡강 20만 8천 제곱킬로미터, 보유면적 22만 제곱킬로미터, 그중 북한 12만 2,357 제곱킬로미터. 당고종은 또한 백제를 토벌하러 나서는 소정방에게 백제를 토멸한 여세로서 신라를 점령하라고 지령했다. 소정방은 백제를 토벌한 직후에 신라 토멸을 획책했다. 크게 놀란 김춘추가 자국의 병들에게 백제인의 옷을 입혀
백제 복국군에 투입해 당군과 싸우게 함으로써 그 호구를 모면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백제국을 토멸한 신라국은 백제인이라는 동족의 탈을 씀으로써 구명토성하게 된 것이다. 백제국을 토멸한 후 김춘추 자신도 후회하여 점심을 먹지 아니하는 등 고뇌하다가 마침내 금마저에서 백제 복국군과 싸우다가 진중사하였다. 백제라는 소적을 사로잡은 당은 그보다 훨씬 큰 고구려를 토멸하기에 8년간 국력을 기울였다. 고구려를 삼킨 당은 다시 신라를 사로잡으려고 달려들어 신라가 항전하며 때마침 측천무후가 당조를 찬탈하는 바람에 대적 스스로 물러서게 돼 사로잡힌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김춘추는 그 당시 동양을 제압하는 대제국 백제와 고구려를 제물로 하여 신라의 안전을 얻음으로써 민족의 영역인 남북만주, 하북성, 산동반도, 황해평원, 오월지대, 일본 열도를 이민족과 영원히 고별하게 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 이제는 그 옛날은 동족이었던 고구려의 후가 여진족이라는 이민족이 돼 고려왕국을 사로잡았다. 또 그 100년 후 몽고가 사로잡고 다시 100년 후 명에 사로잡히고 또 200년 후 청이 사로잡았다. 오늘은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돼 미러 2대 진영이라는 범아구리에 들어있어 민족의 앞날이 아득하고 캄캄하니 우리 민족이 걸머진 소적지견 대적지금이야 라는 운명의 가쇠는 그 어느 때 제거될 것인가. 제2장 붕괴 과정의 대백제국. 여유당 정약용은 사만기중 백제 최강 최문이라 하였는바 백제국의 강성과 그 문명은 300여 년 동안 동북아에서 관절했다. 첫째 이 나라는 한반도에 있어서는 그중 가장 기름진 곡창이요 또한 여산이 풍부한 경기 충청 전라 3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실은 13도의 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 되는 것이다. 둘째, 이 나라는 중국 본토에서는 북은 그 광대한 한반도의 3분의 2가 넘는 하북성 지구를 가졌고 남은 양자강 입구 광대한 면적의 5월제를 차지해 그 중부에 있어서는 중국 제2위로 광막한 황해 평원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다시 동으로 중국의 요거리요 보고인 산동반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셋째, 동남해를 건너 외왕 무의 나라와 응신조 외국을 분국으로 해 일본 열도를 그 세력권으로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영역을 합류하면 그 광대한 어느 제국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5호 16국 남북조 시대 300년간에는 동북아에 이러한 대제국이 없었다. 한반도 서남 해안에 위치한 최이의 백제국의 한, 중, 일, 3국의 지역에 걸친 그 찬란한 역사 활동은 이태리반도에 자리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그것과 비교사적으로 연장하게 한다. 로마 제국이 건설한 건조물들은 유적이 남아있으나 대백제 제국이 35년간 걸려서 건설한 그 거대한 규모의 호화찬란한 왕흥사 등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백제인들이 건설해준 일본의 비조문화는 오늘도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고 있으며 백제인과 백제계 사람들이 발달시킨 한자의 오음은 한일 양국어에 음이되어 있다. 또한 보다 높고 크고 영구한 광채는 백제인 또는 준백제인 시되는 도의 소간에 양나라 황문시랑 심약이 발명한 사성보다. 사성보는 한문화의 꽃이라 하는 후한 허신의 설문해제보다 문화사적 가치가 월등히 높은 발명이며 사성보는 동양 삼국인의 성조가 돼 있어
천기가 무궁하도록 빛날 것이다. 그러한 대제국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공취한 후로부터는 그의 연이한 각종 사이의 발생과 전진으로 인해 붕괴의 일로를 걷게 됐다. 1. 신라의 대마, 일기 등 제도 상실. 영계소문이 민족 상전전을 지향하고 삼국이 단결해 당과 대결하자한 저의를 김춘추가 거절하자 고구려는 곧 백제와 더불어 동맹해 라당과 대결하자로 했다. 이리하여 제, 려, 양국군이 합세해 신라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의자왕 3년 춘정을 당에 사신을 보내 하정하다. 동 11월 왕이 고구려와 상이 신라의 입당로를 끊기 위해 당항성을 공격하다. 제려 양국의 이 당항성 공격은 동양 천지의 연쇄에 반응적인 지대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장 큰 파문은 신라의 절박한 위기였다. 즉 이미 40여 성을 빼앗겼고 그 강력한 제려 동맹군이 경주 가까이까지 와 주둔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기에 처한 신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닥 당과의 제휴다. 그러한 바 이제 만일 제려군에 의해 입당로가 끊긴다면 신라의 운명은 경각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신라의 위급상은 삼국사기 선덕 14년기가 말하는 다음 구절만 보더라도 넉넉히 알 수 있다. 김유신이 백제로부터 회군했다. 왕에게 복명하기 전에 백제군이 또다시 침구하다. 김유신이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되돌아가 그것을 공격해 2천여 급을 참하다. 유신이 돌아와 왕에게 보고하매 또 급부가 와 백제군이 또다시 내침한다 했다. 왕이 심히 급해 유신에게 일러 가로되 나라의 존망이 오로지 장군의 일신에 달려있다. 수고롭고 괴롭지만 다시 가 적을 물리치라 했다. 유신이 또다시 사가에 들르지도 못하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병의 조련을 서둘러 서쪽으로 향해 진군했다. 문전을 지나니 온 집안 남녀들이 멀리까지 바라다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 그러나 공은 돌아보지도 않고 군을 재촉해 전장으로 달렸다. 드디어 신라 왕조가 대마, 일기 방면에 배치하고 있었던 회부군을 인천 방면으로 회부하였다. 신라군이 대마도에서 철수하자 이를 틈탄 백제군이 곧 대마 일기 제도를 점령했다. 대마 일기 등 제도를 고대 일본이 임나라 불렀음은 위에서 본 바 있으며 백제가 이 무렵 대마 일기도를 점령한 사실을 반영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일본 서기의 다음 구절이다. 백제 조사가 임나사를 겸하다 한 이 구절은 임나, 즉 대마 일기 등 제도가 백제의 유가 됐음을 간접적, 반영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대마도는 백제 고위왕 13년 백제국의 유가 돼 송서의 외오왕 연대까지 진전돼 오다가 계로왕 21년 상실됐다. 그 후 그 영유가 제, 려, 외, 삼국 간에 유동적으로 바뀌어져 오다가 백제 성왕 17년 신라의 유가 됐고 일기도는 백제 성왕 29년 몽고 알타이 지방에 위치한 돌궐이 고구려의 신성을 공격하던 그 해에 신라의 영유가 됐던 것이다. 이후 105년간 신라가 대마 일기를 점령해 백제군의 보급기지인 응신조 왜국과 백제와의 교통로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이 방면에 전력적인 우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후 105년간 신라가 대마 일기를 점령해 백제군의 보급기지인 응신조 왜국과 백제와의 교통로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이 방면에 전력적인 우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바 그것을 이뤘으며
신라는 그 전략적인 우위에서 추락해 배후로부터 새로운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는 제가 신라의 입당로를 끊기 위해 당항성을 공격하려 하니 신라 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원병을 청했다. 의자왕이 듣고 그 병을 파하다 했는데 만부당한 소리다. 신라가 당에 원병을 청했다 해서 병을 파할 의자왕 연개소문이 아니며 대마도 방면에 신라 회구군이 달려와 인천지방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재려가 작전 계획을 바꾼 것이다. 의자왕이 탈환한 대마 1기가 다음날 백제인들에게 그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인가는 다음 보는 제5장 백제국의 여영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